지금부터 기출형 문제 5의 함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5에서는 기본 작업 3을 안 풀었기 때문에 이거와 함수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50쪽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파일을 열어주시고 기본 작업 3입니다. A2에서 E12 영역에 대해 전일비가 0보다 작으면 행 전체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전일비가 2000 이상이면 행 전체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단 조건은 수식으로 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함수가 없는 문제이고요. 조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두 번 돌리셔야 됩니다. 음, 조건이 하나 있는데 틀렸다고 해서 계속 돌리시는 거는 틀리지만 조건이 두 개가 나왔고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 나왔을 때는 두 번 돌려서 여러분이 조건부 서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랑 하실 때는 미리 여기다가 돌려놓고 복사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함수가 없으니까 비교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일 비가 0보다 작으면, 그래서 true인 곳에 색깔이 칠해지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 항상 돌리신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범위는 문제에 주어진다고 했죠. A 3에서 22 영역에 대해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홈의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 저희는 행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밖에서 수식을 만들고 들어오셨을 때는 F4를 세 번을 해주셔서 D열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글꼴색, 표준색 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투로인 곳에 색깔이 칠해집니다. 두 번째는 여기다 돌리겠습니다. 전일비가 2000 이상이면은 전일비가 2000 이상이면 조건부 서식은 if 함수랑 똑같아서 if가 없는 비교 대상이 있는 조건을 분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3부터 E12까지 드래그 하시고 홈에 조건부 서식, 여기 복사를 해야죠. 여기 컨트롤 C A3에서 E12를 드래그 하시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컨트롤 V 그 다음에 F4를 세 번. 그래서 저희는 열 앞에 달러를 붙일 거고 서식의 색깔이 표준색 파랑입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투루인 곳에 색깔이 칠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요 돌리신 거를 지우고 나와주시고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전일비가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이상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처럼 실수하셨을 때는 여기 안에를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가셔서 여기 수식이 있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시고 확인하고 나와주시면은 이렇게 틀린 것들이 다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 작업을 들어가실 건데요. 1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인덱스 매치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인덱스랑 매치 레프트는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설명은 안 했었는데요.
동영상 강의에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치 함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매치 함수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기출유형 4회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만든 파일이랑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거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4회에서 제가 업데이트했던 파일들을 여셔가지고 이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함수 프린트 맨 뒤쪽에 보시면 여기 3쪽에 보시면 매치 함수가 나와요. 매치 함수는 순번, 몇 번째냐, 내가 찾을 기준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기준값, 참조 범위, 일치 여부예요. 그러나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히 일치밖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한테 드린 프린트에는 이거밖에 안 써 있을 건데 이게 책에 나와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요거는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문제는 정확하게 일치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일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횟수의 위치를 구하래요. 이 100, 90, 80. 이 다운로드 횟수가 들어있는 범위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 100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90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80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는 매치 인수 보시면 룩업 밸류 찾을 값. 내가 찾을 100이 콤마 룩업 어레이 찾을 범위예요. 이거는 표범위가 아니고 이 다운로드 횟수가 들어있는 가사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둥 떨어져 있고 저희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주시고 이제 원래는 매치 타입이 여기 보시면 매치 타입이 일치 여부인데 중요한 거는 일치 여부가 이 100이 여기 있고요. 범위에서 90이 여기 있고 80이 여기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일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이 다운로드 횟수에 190, 80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치 함수는 이 범위가 열로 이루어져 있던 이런 식으로 행으로 이루어져 있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도 이 100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는 거고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매치 함수는 그 내가 찾아올 기준값의 범위가 열로 이루어져 있던 행으로 이루어져 있던 다 똑같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쪽으로 올라와서 책 여러분 몇 쪽을 보시냐면 페이지 2-39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매치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페이지 2-39쪽 기출문제 4회에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준표를 참조하여 여기 있죠? L16부터 여기 L16부터 L19를 참조하여 근속 기간에 따른 호봉을 구한 후에 보너스를 계산을 하래요. 호봉은 근속 기간이 0에서 4까지면 1, 1에서 5에서 9까지면 2, 10에서 14까지는 3, 15 이상이면 네 번째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근속 기간들이 이 기간 범위에서 몇 번째에 속하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호봉은 그냥 거기 문제에 보시면 호봉은 근속기간이 0에서 4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돼서 1번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에서 9까지는 이게 두 번째의 순번이다 이 뜻이고 10에서 14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세 번째의 순번이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15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 기간에서 이쪽에 해당하는데 그게 네 번째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지 이 호봉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기간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순번을 찾을 기간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일치 여부에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 거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오름차순일 때는 1을 써주는 거고요.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올 기준값의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돼 있으면 1을 써주시는 거고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오름차순이니까 검색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얘는 4잖아요. 그럼 이 4는 어디에 포함이 돼요?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오른차수니까 1번에 해당하겠죠. 0에서 4니까. 5는요.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얘는 두 번째에 생각하는 거고 14는 오름차순이니까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세 번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속기간을 이 범위에서 순번을 찾아올 때 이 표가 오름차순으로 이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돼 있으면 오름차순으로 구해주시는 거고요. 정확히 일치는 그런 정렬의 위치랑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는 매치 룩업 밸류 5를 근속기간에 얘가 들어있는 범위 슉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F4, 콤마 찍고, 이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1, 뭐뭐보다 작음. 문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이 근속 기간들의 순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순번, 보너스 호봉은 이 호봉에다가 곱하기 만을 해주라고 했는데, 이 호봉의 순번을 얘기하는 거지, 이 호봉을 계산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보너스 호봉이지 이 호봉은 그냥 문제에서 순번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매치 함수가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이제 마이너스 1은 검색가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는데 내림차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점수표에서 R15 여기 점수표를 참조해서 점수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점수가 280에서 241 여기가 280에서 241이면 1등급이라고 표현하고요. 순번이니까. 그 다음에 240에서 211을 240에서 211까지를 2등급이라고 표시하고 2등급 두 번째 그 다음에 210에서 181은 3 세 번째 순번 그 다음에 180에서 240 180에서 151은
4번째, 그 다음에 150 이하는 다섯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점수표가 내림차순으로 있을 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번을 구해주시면 돼요. 는 매치 룩업 밸류 찾을 값 점수에서 얘가 들어있는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F4. 그리고 이 점수표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큰 값에 위치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273이니까 280에서 241 안에 들어야 되니까 내림차순은 크거나 같은 값에서 찾는 거고 오름차순은 작거나 같은 값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큰 쪽에 1, 이 같은 경우는 찾고자 하는 값 쪽에 큰 쪽에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표를 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그런 다음에 인연산자 해주시고 쌍따옴표 등급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매치 함수는 기준값 참조 범위 일치 여부 순번 몇 번째 0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1은 검색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즉 찾아올 그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돼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검색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정확히 일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기출문제 5회로 가서 계산 작업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매치 함수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이제 인덱스 함수를 배우셔야 되겠어요. 자, 인덱스 함수는 인수가 3개예요. 행열, 범위, 행열. 행과 열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주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이 범위에서 내가 찾을 값이 요 값을 찾고 싶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범위에서 하나, 둘, 3행에 하나, 둘, 셋, 3행에 3열에 있는 값을 인덱스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 행열 범위, 행열이라고, 행과 열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보시면 여기다 한번 돌려볼게요. 는 인덱스 array 범위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에서 로 행번호 3행에 3열이에요. 문 닫고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이 값이 추출되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총 결제액과 수수료 비율을 이용해서 수수료 영역의 이 수수료를 구하라고 했는데, 수수료의, 수수료의 식은 총 결제액 곱하기 수수료 비율로 계산을 해주는데, 수수료는 총 결제액 자체가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곱해주시면 되고, 수수료 비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표가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브이로그업으로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인덱스 함수로 풀으라고 했으니까 인덱스 함수로 이제 값을 추출해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수료 비율을 뽑을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죠. 든 총결제액 곱하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이렇게. 인덱스 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치 함수랑 레프트 함수를 인덱스 함수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범위에서 수수료 비율의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대빵이에요. 우리는 수수료 비율의 값을 가져와야 하므로 인덱스 함수가 대빵이에요. 인덱스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고, 매치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순번을 알려주는 함수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범위에서 여기서 몇 행 몇 열에 있는지만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수료 비율을 갖고 와야 되니까 하나, 둘,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이 행이죠. 수수료 비율이 이 행에 열이 1열이죠. 1. 그 다음에 이 행에 여기가 2열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 행에 3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인덱스 함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값인데 벌써 이 행은 정해져 있어요. 인덱스 안에다가 행 부분에다가 2라고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바뀌는 것 자체가 1, 2, 3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바뀌기 때문에 그 열 안에다가 매치 함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수료 비율은 결제 종류 왼쪽에 두 글자와 결제 수수료표를 참조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먼저 이 결제 종류가 추출이 먼저 돼야 되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콤마, 왼쪽에서 두 개 이렇게 갖고 오고, 이거 가지고 뭘 찾을 거냐면, 이 SHKB가 이 범위에서 순번이 되는 거죠. SH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인 거고, KB는 두 번째인 거고, KB도 두 번째인 거고, HA는 세 번째잖아요. 이 SHKB 요 값 가지고 이 SHKB HA를 이용해서 순번을 뽑아 오시면 되죠. 왜냐하면 SH는 이 범위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KB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HA는 이 범위에서 세 번째가 되니까 저희는 이 범위에서 이 행의 1열 구해야 되죠. 또 이 행의 2열을 구해야 되고 이 행의 수수료 비율인가 3열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해져 있는 건 2행이지만 1열, 2열, 3열이 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SH로 줬단 말이에요. 이 SH의 순번이 1, 2, 3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열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H를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룩업 밸류, 기준값, 룩업 어레이, 이 범위에서, 콤마, 떨어져 있으니까 F4, 콤마, 다 일치하죠? KB도 있고 다 일치하니까 정확히 일치. 문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이 결제 종류의 순 번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열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처럼 구하신 다음에요.
앞에다 찍고 인덱스 어레이 내가 알고자 하는 범위에서 어디에요? 아이고 여기다가 다시 할게요. 여기다 찍고 이 범위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F4를 눌러주고 콤마 로우 이행은 정해져 있죠. 2라고 써주시고 콤마 이 매치 타입이 열 번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이행에 하나, 둘, 셋이 되니까 이 매치 타입이 컬럼에 열 번호가 되는 거죠. 문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자동 채우기 핸들 하면은 값이 안 나오지만 왜 그러냐? 여기는 표시 형식이 회계고 수수료 비율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를 곱하시면 되냐면 총 결제액만 5 곱하기 4랑 4 곱하기 5는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곱해도 돼요. 총 결제액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수수료 비율에 관한 총 결제액이랑 수수료 비율을 곱했을 때 수수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기본 형식이에요. 그런데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가 기본형이긴 하지만 저희가 찾아올 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기면은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저희는 두 번째 방식을 가지고 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를 다 잡게 되면은 찾고자 하는 걸 전체를 찾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인덱스 함수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지금 구한 방식은 범위를 여기서 다 잡은 다음에 찾고 셌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 범위를 찾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 때 쓰는 거예요. 전체를 잡으면 다 알고 싶을 때 행도 세야 되고 열도 세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알고 싶을 때를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범위를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게 좀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이거를 세실 필요는 없고 먼저 저희가 수수료 비율 안에서 찾을 거예요. 저희가 가져올 값이 뭐냐면 수수료 비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는 범위를 다 잡았지만 수수료 비율 이 범위 안에서 이거 하나를 여기서 수수료 비율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인덱스에서 우리는 이 어레이를 다 잡는 게 아니라 이 어레이가 여러분이 내가 알고 싶은 범위만 잡으시면 되는데 먼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수수료 비율이니까 수수료 비율의 범위만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범위만 여기만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범위 자체가 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1행이 되는 거예요. 1행. 예를 들어서 내가 총 결제액에 대한 어, 값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라고 한다면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열이 한 개죠. 그랬을 때는 인덱스 함수의 열에다가 1을 써주시면 되고, 매치 함수의 이제 순번을 결정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수수료 비율이 행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이거는 1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1행의 열을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순번을 구해주시면 되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틀을 잡아보자면 는 인덱스 어레이 범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알고 싶은 범위가 뭐예요? 수수료 비율이죠. 그러면은 수수료 비율을 이렇게 범위를 잡고 F4 그러면 범위가 행 방향으로 잡혔으니까 벌써 행은 1행이 되는 거고 콤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열이에요. 그럼 열의 번호는
뭘 가지고 찾으면 돼요? 결제 종류인 결제 종류의 그 순번을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저는 복사해서 돌린 다음에 복사해서 이제 하시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는 먼저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이 결제 종류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이것에 관한 순번, 무슨 함수,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밸류 값, 콤마 찍고 얘가 들어있는 룩업 어레이 F4를 찍어주시고 다 일치하니까 정확히 일치. 그러면 이것이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갖다 복사해서 갖다 붙일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X를 하세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ESC 누르고 얘를 지워주시고 다시는 인덱스 전체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수수료 비율 하나만 알고 싶다고요. 그럴 때는 그 수수료 비율을 잡아주고 방향이 행이니까 1행이란 얘기예요. 콤마 1 하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컬럼이 총 결제 종류의 순번으로 1, 2, 3을 잡아주면 되니까 아까 구하신 거를 컨트롤 V를 하셔서 그러면 이게 1행의 1열이 되는 거고 1행의 2열, 1행의 3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행방향으로 잡았으면 1행이 되는 거고 열방향으로 잡았으면 열이 1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범위를 전체를 잡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찾을 게 뭐 많은 게 아니고 하나만 찾을 거니까 여러분이 인덱스 매치 함수가 나오면 어레이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시고 그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잡고 행방향으로 잡았으면 1행이 되는 거고 열방향으로 잡았으면 1열이 되는 거예요. 행으로 잡았으면 열에다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순번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로 잡으셨으면 열이 1이 되는 거고 행방향으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행에다가 매치 함수를 넣어가지고 순번을 정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1열로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1열이잖아요. 그러면 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방향으로 찾아야 되고 이렇게 1행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열방향으로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로 문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고 놀래지 마시고 뒤에다가 뭐를 해줘요? 총 결제액을 곱해주시면은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덱스 함수에서 값을 여러 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만 찾을 거기 때문에 범위는 전체를 잡으면 다 알고 싶을 때, 그러면 거기다 매치 함수를 두 개를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범위를 잡아서 여러분이 또 세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싶으니까 하나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가 만약에 범위를 잡았을 때 행방향으로 잡혀져 있으면 이건 1행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열은 매치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순번을 정해주시면 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범위를 봤더니 열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열이 1인 거예요. 그러면 행방향으로 매치 함수를 구해가지고 순번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응.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 거겠죠. 또 뒤에 또 설명해 놨으니까 또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보겠습니다. 지역이 서초구인 거래량의 평균을 계산해서 I 3셀에 여러분 표시하래요. 조건은 H2, 여기 H3에다가 영역에 입력해서 함수를 적용을 하고 있고 함수는 뒷섬과 뒷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여러분 평균을 계산하실 때 원래는 평균이 나오면은 에버리지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에버리지 함수가 안 나왔고 뭐가 나왔냐면 뒷섬과 뒷카운트 함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의 계산식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합에서 나누기 개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우나, 국영수 평균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김우나, 국영수 합에서 국영수 개수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풀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역이 서초구인 거래량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지역이 서초구인 거래량의 합에서 지역이 서초구인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D썸이 되는 거고 여기가 D카운타가 되는 거죠. 카운타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는 건데 얘는 모든 개수를 세줘요. 그러면 D썸은 아시니까 D카운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한 번만 정리 좀 해볼게요. D카운터 같은 경우는 D카운트와 D카운타는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아니라 개수를 세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프린트를 다시 보자면 이쪽에 보시면은 섹션 4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습니다. dsum, daverage, dmax, dmin은 구하고자 하는 열이 항상 주어져 있지만 count와 counter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건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 조건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count는 숫자를 세기 때문에 이 열은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고 counter는 모든 개수를 세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아무 열이나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백만 포함만 안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이 서초구인 개수를 우선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는 dcount 해주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콤마 찍고 아이고 여기 조건을 여기다 지역이 서초구인 거를 여기다가 해주라고 했죠. 는 dcount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이랬을 때 지역이 서초구인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하는 모든 개수를 세니까 여기 눌러도 되고 여기 눌러도 되고 여기 눌러도 다 눌러도 상관없어요. 숫자가 들어가든 문자가 들어가든. 그리고 크리테리아 필드명을 포함해서 연속. 그럼 똑같이 이게 3이 나오는 거고 카운트로 한번 해볼게요. 디카운트 해주시면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니까 필드가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돼요. 문자는 안 되고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를 눌러주시고 똑같이 지역이 서초구인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똑같이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운트는 필드가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 눌러주시고 카운트하는 데이터 그 범위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개수가 되는 거고 3이 여기다가 는 뒷섬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지역이 서초구인 거래량의 평균이니까 지역이 서초구인 거래량의 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필드는 거래량에서 조건은 지역이 서초. 문 닫고 이제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60을 3으로 나누라는 뜻이죠. 그럼 20이 나올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자, 는 뒷선. 서초구 거래량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거래량의 합에서 서초구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콤마 찍고, 필드, 거래량, 지역이 서초구니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나누기 개수, 디카운터,
지역이 서초구인 개수, 데이터베이스, 콤마. 아무거나 눌러도 된다 했어요. 어떤 것도 다 눌러도 됩니다. 콤마 찍고, 여러분 여기가 잘 안 되네요. 손으로 써야겠어요, 저는. 드래그 해야 되는데. H2, H3.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의 평균을 구하라고 봤더니 에버리지라는 말이 안 나오면 어, 합에서 개수로 나누는 거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래량이 30 이상인 총 결제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총 결제액의 합계를 K 여기다 구하라고 했고요. 판매 금액의 합계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원 단위로 표시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 최종적으로 구할 게 거래량이 30 이상인 총 결제액의 합계를 구하고 어, 올림을 해서 100원 단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할 건 올림해서 100원 단위로 표시하는 거니까 라운드 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문제를 조심하셔야 될 게 판매 금액 합계는 학생분들이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그럼 이걸 마이너스 1인 줄 아세요? 꼭 끝에가 저기예요. 최종이에요. 100원이잖아요. 그 예시를 봐요. 공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10의 자리에서만 보지 마시고 맨 끝에 100원 단위로 표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제일 안전한 거는 공의 개수를 봐라. 이게 제일 안전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함수가 sumif 함수네요. 조건의 합계는 sumif 레인지 범위, 뭐의 범위? 거래량이 콤마 찍고 30 이상인 쌍따옴표에 꼭 해주시고 합의 범위 총 결제액의 합 30 이상인 합계를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얘를 라운드업 이 금액을 몇 단위? 100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로 해주시면은 이 금액이 거래량 30 이상인 총 결제액의 합계를 100원 단위로 표시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서 체질량 지수를 구하래요. 체질량 지수는 체중 나누기 거기 보시면 신장 꺽쇠 2가 나와요. 이 꺽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거듭 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꺽쇠는 거듭 제곱의 기본식 노가다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듭 제곱의 함수는 뭐가 돼요? 파워가 되겠죠. 파워. 예. 그러면 제가 요거를 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거듭 제곱을 한번 두 개를 해볼게요. 신장 꺽쇠 2죠. 는 이 신장을 두 번 거듭 제곱 해줘라 이 뜻이고 노가다 자동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는 파워 거듭 제곱 넘버 수를 신장을 몇으로? 2로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파워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체중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 파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파워 함수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밀게요. 는 체중에서 나누기 파워 넘버 수 신장을 콤마 파워 거듭 제곱 얼마? 2로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이게
체질량 지수가 되는 거죠. 이 체질량 지수가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if 함수가 나오고 20 미만이래요. 얘가 20 미만이냐? 먼저 비교를 딱 해줘서 안전하게 true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if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면 뭐라고 해주래요? 저체중이라고 해주고 다시 한번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인 컨트롤 C, 컨트롤 V 25 이하인 거는 이하니까 여기다 는을 넣어줘야 되겠죠? 25 이하이면 정상. 결과값이 3개니까 if는 2번만.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비만으로 해주시고 if 2번 열었으니까 if는 2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체질량 지수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마지막 5번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전산 영어 상식 과목을 이용해서 평가를 표시하래요. 전산 영어 상식 과목 모두가 자 먼저 50 이상이고죠. 이고로 묶여있네요. and 여기가 조건일 네, 여기 뒤에가 뭐예요? 평균이 70 이상 여기가 조건이겠죠. 조건이 이상이면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래요. 그런데 함수를 봤더니 if, count if, average, and 함수를 사용하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count if 함수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5번 같은 경우는 count if 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count if 빼고 먼저 전산 영어 상식 과목 모두 50 이상이고 만족하고 and 평균이 70 이상인 이거 앞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바로 and로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and 그럼 조건이 4개인 거예요. 로지컬 1, 첫 번째 전산이 50 이상, 콤마, 모두잖아요. 영어가 50 이상, 콤마, 상식이 50 이상. 이고, 다시 한번 에버리지, 평균이, 전체 전산 영어 상식의 평균이 얼마 이상? 70 이상. 이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그러면 if 여기가 로지컬 테스트이면 만족하면 뭐예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count if 함수를 안 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count if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count if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틀린 거예요. count if 함수 사용.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거기 문제에서 전산, 영어, 상식, 과목 모두 50 이상 이 고가 어차피 end가 대빵이에요. 에버리지랑 같이 묶는 조건은 이 부분이 count if가 들어가야 돼요. count if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요 자리가 count if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이거 하나 50 이상, 이거 하나 50 이상, 이거 하나 50 이상. 하나하나 50 이상을 다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죠? 그래서 그거를 count if로 이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count if를 여태까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count if 그냥 전산 범위에서
콤마 찍고 뭐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50 이상인 거에 개수를 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전산 영어 상식이 50 이상인 거에 개수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아, 무슨 뜻이냐? 전산 영어 상식이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이 필드명이 다르니까 이거 count if를 사용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레인지이기 때문에 범위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냥 필드명만 전산 영어 상식인 거예요. 어차피 이거 세 개 다 뭐가 돼야 돼요? 5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and 하나로 다 물어보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count if 전산 영어 상식에서 콤마 뭐 이상인 거? 50인, 50 이상인 개수를 세시면 되겠죠. 왜? 전산 영어 상식이 모두 다 5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개수가 총 몇 개인 거예요. 이게 세 개 다 50 이상이어야 되니까 3이 되는 거죠. 이것이 AND 함수의 조건 1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true, false가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물어보냐? 야, 이거 세 개 다 50 이상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세 개가 세 개냐 이거예요. 50 이상이 3이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50 이상인 거는 true라고 나오고 아닌 거는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이걸 end 함수를 이거 50 이상, 이거 50 이상, 이거 50 이상 이렇게 찾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산 영어에서 세 개가 다 50 이상인 거를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개수를. 그래서 개수를 세 개가 50 이상인 이 범위 중에서 50 이상인 개수를 셀 건데 그게 세 개가 나오면 되죠. 세 개가 다 50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3이다. 요거 하나 잘 챙겨주시고. 그럼 얘가 end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1번. end. 이게 로지컬 1이에요. 이게 전산 영어 상식 과목 모두가 50 이상이고를 말해주는 거죠. 콤마 찍고 똑같이 에버리지 전산 영어 상식의 평균이 얼마 이상 70 이상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바뀌고 if 로지컬 테스트 이면 뭐예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값들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조금 5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또 고민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함수는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함수의 실력이 는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출문제 5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